근데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한 정책들이 전세 가격을 불안하게 만드는 부작용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자, 부동산 서민고통 이제 진짜 시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전세 대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내용은 그렇습니다. 서울 시내 500세대 이상 3억 미만 아파트 전세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요를 지탱하던 관악구 구축도 매물이 나오는 순간 사라진다라는 얘기인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 엘스 전세 매물이 지난달 1일 8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6.17 대책 직후인 18일에는 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현재 호가는 11억에서 11억 3천만 원 선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강남구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도 전세 매물 호가가 1억 정도 올라가고 있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음에 또 KB국민은행 시세에 따라서 전세 수급 지수도 지금 173.1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평균이 158.1이었는데요. 173.1로 크게 올랐습니다. 지수가 100을 넘어서면 전세 수급이 불안하다는 얘기,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전세 가격이 불안해질 것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강남 실거주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로 인해서 전세 물량이 사라지자 강남 지역 고가 아파트 전세가 1억 원 이상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문 기사에 인터뷰를 해보면 이런 얘기들 나와요. 전세금 올려서 받아서 은행에 넣어봐야 어차피 초저금리인데 누가 전세로 세를 놓겠어요?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집주인들은 보유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세 매물을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 대신 월세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보겠다라는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보입니다. 자, 또 내년에는 신규 아파트 공급도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 서울에서 아파트가 총 23,217가구가 분양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분양이 아니라 입주지. 뭐가요? 내년에 입주가 23,000이겠지. 여기 기사를 잘못 썼어. 기사에 분양이라 돼 있었어. 네. 자, 이는 올해 입주 물량 42,173가구의 절반 수준인 55.1%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딸릴 것이다라는 얘기와 함께 2022년에는 13,000여 가구가 또 더 줄어든대요. 신규 공급마저 뚝 끊기게 되면 2022년 입주도 13,000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네네. 이건 22년은 아직 지금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아무튼 입주 물량이 점차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신규 공급 물량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다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면 전세 매물은 더 줄어들 것이다 라는 얘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4가지 신호가 잡히고 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전세 물량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 약 14만 가구의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 공급해서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은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부 관계자는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임대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것 뿐인데 다만 공급 부지를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당장 공급하는 것까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가구 3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2주택자로 해당 요건을 바꾸는 정책도 전세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확실하게 파악된 징조들. 그 다음에 국민은행 전세 수급 지수가 지금 100 이상을 초과를 해서 173.1이나 된다는 사실. 자, 그리고 수급 조건이죠. 재건축 실거주 2년이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면서 강남 집값, 강남의 전세 가격이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아파트 신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서 신규 전세 물량 공급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는 얘기들. 임대차 보호법도 오히려 전세 가격을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전세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가시적으로 즉각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은 없다라는 총 5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굉장히 뜨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저금리 기조, 청약 대기 수요 등으로 매물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급은 희귀해지고 전세가가 오르면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이 진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광풍이 시작될 수 있지 않냐라는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도 이런 상태로 가면 해외처럼 전세제도 없어지고 월세제도로 완전히 전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정부의 대책 중에 하나가 임대차 3법에 관련된 부분으로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제한하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1가구 3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을 2주택자로 해서 해당 요건을 강화해서 전세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겠다,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요즘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전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방법이 없어. 그래요? 너무 근데 이게 저는 정책이 입법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전세 가격을 불안하게끔 하고자 하는 게 정책의 목표는 아니지. 그렇지. 근데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한 정책들이 전세 가격을 불안하게 만드는 부작용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계속 정책은 그거잖아요. 자가 점유율을 높이는 거잖아요. 자가 점유율을 높인다는 건 실수요자들이 집 사라는 얘기야. 다주택자는 집 팔고 실수요자는 집 사라는 거야. 다주택자가 뭐 하고 있었어요? 세 주고 있었잖아. 그렇죠. 그 집 팔면서 임대주택 물건이 하나씩 사라지는 거야. 실수요자가 하나씩 사면서 임대할 물건들은 하나씩 없어지는 거죠. 핵심 지역에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들은 있는 상황에서 임대 물건들이 사라지니까 임대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분이 있고, 멸실로 사라지는 물량들이 있고, 그렇죠. 물론 그 멸실은 일정 시점 이후에 신규 공급으로 해서 돌아오니까 그때가 되면 가격 안정화가 되겠지만 그 중간에는 이제 불안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아까 지금 좀 전에 2주택, 그러니까 그 2년간 거주 또는 이제 실제 거주해야만 토지거래 허가받는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 얘기 나오고 나서 바로 무슨 얘기들이 나왔냐면 실제 들어가 살지는 않고요. 주소 전입만 해놓고 왔다 갔다만 하면서 이런 거 안 될 거야. 어차피 전세금도 얼마 안 돼. 이 얘기들 바로 나오거든요. 요새는 세무사에서 다, 또는 이제 요새는 하도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기지국 보자 그런다. 핸드폰 그 집 살았으면,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살았으면 관리비 내는 영수증 갖고 와라. 거기 카드값 주소지 돼, 카드값 거기서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다가 그런 거 하다가 나중에는 기지국 거기 찍힌, 거기 살았으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거기서 전화 통화한 거 나올 거 아니냐 갖고 이제 이런 것까지도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않겠냐 하지만 그러면 뭐 일주일에 3일 가서 살고 이틀 가서 살고 실제 가서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실제 입증하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뭐예요? 원래는 임대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집인데 이 두 집 살림 하는 거지. 대치동 음마아파트 나 그냥 일주일에 이틀 살고, 아니 법에서 2년 실거주를 이 집에만 살라고 한 건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자금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실제 그렇게 가서 살 수도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임대주택이 없어지는 거야. 빵꾸가 그만큼 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결국 그냥 그 물량들 빵꾸 나는 것만큼 거기에 살던 임차인들은 그 주변 지역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전세가격 그 지역은 되게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은 그리고 내 집 마련 지금 하려고 하는 수요들도 청약을 기다리면서 그냥 전세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될 거란 그렇죠. 말이야. 그러니까 희망 부분하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정책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전세 가격 불안으로 계속,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지만 결과는 전세 가격 불안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근데 일단 내년 내후년, 전 내년 입주 물량은 이미 결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뚝딱 지어가지고 아파트가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22,000, 뭐 서울시에서 38,000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민간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되게 원룸 주택 이런 것들, 아파트로 이름만 들어가 있는 소형 원룸 아파트들 이런 것들 포함해서 38,000으로 추정이 되고,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재개발 재건축이나 또는 택지 공급해서 짓는 아파트 서울 안에는 22,000-23,000 정도가 단 것 같은데 이거 내년 안에 다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거의 픽스고요. 사실 전 그 이후에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이 기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2022년에 13,000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 진짜 쇼크예요. 진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들게 되면 전세 가격은 더 불어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건 좀 되게 이건 조금 체크해봐야 되고 20년, 21년, 22년이면 3년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착공 들어가는 애들이 물량이 더해지면 1만 3천에서 늘어나긴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아파트 한 3년은 지으니까 지금 올해가 다 가고 있잖아요. 올해 절반 지났잖아.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입주 물량도 되게 큰 변수입니다. 이게 얼마로 총 이제 짓게 될지도 한번 좀 봐야 되고요. 오늘 지금 말씀해주신 5가지의 내용 중에서 저는 되게 꼭 이 부분은 짚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정부가 임대주택 전세 공급 물량 확대한다 그랬는데 당장 바로 비판이 뭐냐면 어디 가다가 뚝딱 가서 지을 건데 실제 못 짓지 않냐. 니들이 그렇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택지가 뚝딱 안 나오니까 공공주택지구 서울 아닌 서울 주변에 있는 3기 신도시며 아니면 그런 쪽일 거 아니냐. 서울 주거 수요랑 좀 분산할 수 있겠지만 약간 좀 다르지 않냐.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 이미 다 하고 있는 얘기야. 저는 정부에서 맨날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숫자로만 얘기하고 있는 게 답답해. 말이 안 돼. 왜냐하면 현실성이 떨어지죠. 보고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서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이렇게 져준다고 하니까 나는 안심해도 될 거야 하고 생각하고 있는 당신이 필요로 하고 있는 집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적어도 방 2개, 방 3개짜리 20평형대, 30평형대 집이 필요해. 그 정도 그렇지. 돼야 살 수 있어. 그런 집을 지금 전세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전세가 지금 4억 하던 게 6억이 됐어. 5억이 됐어. 난 이게 비싸. 근데 지금 정부가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14만의 주택은 그런 주택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커요. 이 그렇죠. 숫자로 나타나는 주택은 주로 뭐냐면 뭐 10몇 평짜리 행복주택. 맞아. 이런 것들이 많아. 그래서 나는 이거 기다려서 봤는데 보니까 뭐 지하철도 한 5년 뒤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15평짜리 아파트네. 15평도 안 되더라고. 그런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려고 하는 임대 가격을 안정화시켜주기 위해서 이 집이 가는 게 아니라 되게 말 그대로 서울시가 이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올 때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건드린 4개의 계층이 있어요. 청년, 신혼부부, 그 다음에 뭐 장애인, 또 뭐였더라. 아무튼 그런 계층들을 위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 밑에서 보호해줘야 될 그런 1인 가구, 소형 가구 이런 것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계속 짓고 있는 거고 이걸로 완화가 되고 보호가 되는 사람들은 당신이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 막 전세 가격이 1억 뛰었네, 2억이 뛰었네, 3억이 뛰었네. 그래서 미치겠네. 월세를 갑자기 50만 안 주던 월세를 50백을 달라고 하네. 환장하겠네라고 생각하는 지금 임대 가격 불안이 나타나서 죽겠는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한 주택 공급이 14만이 생기는 게 아니라요. 저 밑에 있는 사람들, 밑에 배려계층들을 위한 주택들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구제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믿고 기다리시지만은 않으셔야 된다. 예,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전세 가격 불안에 관련돼서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재건축 실거주 2년에 대한 어떻게 관심 있는 재건축들은 지금 강남 지역에 많잖아요. 그리고 뭐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건축 아파트가 사기가 굉장히 불편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우리 뭐라 그러지? 재건축 아파트는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 하면 살만하다니까. 그러니까 정수기가 막 금방 녹물이 새서 정수기를 계속 갈아야 되죠. 정수기 자꾸 바꾸면서 살면 되잖아. 집은 수리하면 압구정 현대 아파트도 가서 보면 올수리 다 된 집 보면 집은 골조가 있기 때문에 번듯번듯해.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 고쳐갖고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 지금. 그러면 거기 살던 사람은 어떻게 가겠냐고요. 나와야지. 그 인근의 집값이 안 오를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인근의 집값이 오르게 되면 이게 번져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이건 또 전세 가격 풍선 효과에 대한 얘기가 또 계속 나오지 않겠냐라는 굉장히 걱정이 돼요. 저는. 이미 이제 시작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게 되게 공포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전세를 지금 뭐 어떻게 할 거냐 참 딱히 뭐라고 얘기 드리기가 참. 그러니까 지금 임대차 3법에서 지금 이제 더 붙는 게 뭐냐면
전월세 상한제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떤 공포가 있냐면 집을 팔 계획은 없는데 세를 계속 놀 계획을 있는데 다주택자들한테 자꾸 공포를 주는 게 뭐냐면 보유세 많이 늘릴 거야. 보유세를 미친 듯이 많이 늘릴 거니까 한번 니 뒤져봐라. 이제 이런 식의 시그널을 자꾸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보유세가 늘어나는 게 무서우니까 나는 못 팔겠네를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팔아야겠네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전월세 올리는 것도 꽉 묶어 놓으면서 이 보유세 증가로 조지겠구나 나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냐면 이번에 법률이 개정이 되면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못 올릴 테니까 이번에 올릴 수 있을 만큼은 일단 최대한 올려서 내가 앞으로 대비할 자금으로 만들어 놔야겠다. 예를 들어서 봐요. 전세를 한 1억 올려. 전세 1억을 올려. 그럼 내가 만약에 개정하는 내용에 따라 1년에 보유세가 1,000만 원씩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내가 1억 늘리면 그 1억을 은행에 넣으면 10년은 버틸 돈이 되잖아. 보유세 낼 돈이 되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일단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서 돈을 꽁쳐 않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요번에 올리겠다. 최대한 올려서 일단 받아놓고 그 돈을 들고 있겠다. 이런 식으로 나서고 있는 거지. 근데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면 가서 물건은 전세 물건들은 제한적인데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1억 2억을 받아서라도 일단 그 비싼 올라간 전세를 받아먹고 주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규제 하에서 대응을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 거고 임대인들은 임대인 나름대로 도생을 하고 있는 거고 임차인은 이참에 그냥 차라리 그냥 살까 아니야 전세 일단 2억 올려주고 다시 기다려가지고 정부가 택지를 대출은 전세자금 대출은 그래도 있잖아. 그럼 나중에 또 분양을 좀 더 정부가 공급한다 사전 청약도 한다고 하니까 기다려볼까. 그 상황에서의 각자 도생을 다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 임대차 3법 만들어지게 되면 입법이 되게 되면 전세 가격 올라갈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사실 독일도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일단 그런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추진을 안 할 수가 없겠어요, 이거.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결과론적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극도에 달하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뭔가 풀어줄 대책이 필요한데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임대차 3법에 대한 것을 속도를 내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뭐 이번에 대통령 특별 뭐 지시사항 아무튼 뭐 거기에서도 그게 첫머리에 있었어요. 빨리 추진해라. 그러니까 그래서 뭐랄까요, 정치하시는 분들도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세 현재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참 고민인데 지금도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안 그래도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집을 옮겨가자니 자금도 모자르고 또 대출도 또 안 나오잖아요. 네, 다 막아놨고 굉장히 참 답답할 그래서 것 결론이 같아요. 그거잖아요. 월세 시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임대인들은 월세로. 그러니까 전세처럼 대출로 한꺼번에 뽑아내는 게 아니니까 월세를 많이 달라. 살려면. 그러니까 이 전세가 반전세로, 반전세가 월세로 이렇게 그러니까 가는 보유세 과도한 증가가 결국은 세입자한테 다 바로 일단 전가될 건데. 모르겠습니다. 재미없어. 답답하고 그만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네. 끝!